네, 여러분, 오늘 주식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데 좀 일찍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위고비 관련돼서 케이스도 또 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맞지? 제가 잘난 척 좀 한번 해볼까요? 또 하나?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원래 미용 같은 거 일하면 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낭비야. 나 같은 의사로서는 정말 뛰어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미용하면 안 돼.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가 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직거리 하고 있어요. 맞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당뇨, 제가 학생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당뇨병 치료약이 메포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글리메피리드라는 게 있고 두 가지 계열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글리메피리드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라는 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걔를 갖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야.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 네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 팍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메포민은 뭐 하는 거냐면 인슐린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근육세포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때 그걸 더 쉽게 똑같은 인슐린 양일 때 당분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메포민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때만 해도 퍼스트 치료제로는 뭐였을 것 같아요? 글리메피리드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생산을 많이 해주는 게 첫 번째 약이었고, 메포민 계열은 세컨드 치료제였어요, 두 번째.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당뇨 관련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딱 유레카 해가지고, 잠깐만, 울세라? 잠깐만, 울세라 컴펌 갔다 올게. 네, 가서 또 울세라진 컴펌 하나 하고 왔는데, 잘한 척 하다 말았지. 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건소로 갔는데, 그때 가고 나서 아니구나, 그 얘기 마저 더 해야겠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거는 퍼스트 치료제로 메포민을 갖다가 먼저 쓰고 세컨 초이스로 글리메피리드 계열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 다 하고 했더니 애들이 다 관심이 없더라고. 관심이 없더라고. 저는 근데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세포라는 게 뻔하잖아. 자동차도 뻔하고. 자동차도 오래 쓰면은 빨리 망가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타세포를 최대한 세이빙 하면서 아껴가지고 쓰는 게 더 유리할 거다, 당뇨 환자들한테. 그런 개념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메포민이라고 하는 놈은 일종의 베타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메포민을 먼저 퍼스트로 쓰고, 그러다가 안 되면 글리메피리드를 섞어서 쓰는 게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깨달았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했더니, 그때 학생 때였으니까 다들 이거 어디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냐,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깨달아서 얘기해 주는 거다 그랬더니, 이상한 헷갈리게 하지 말래, 지금 시험 공부에 이거 하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근데 공중보건의로 군대를 갔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NEJM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내과 저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의 권위지야.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논문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 당뇨 치료에 대한 원칙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내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내가 만약 계속 했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업적이었겠지. 저는 근데 그때 그걸 학생 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교과서를 갖다가 배우면서 원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근데 그걸 벌써 이미 알고 그때 저는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잘난 척 대단하지. 에이 참. 제가 울세라나 이런 분야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간, 자, 오늘 그래서 위고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위고비는 저번에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 알겠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다이어트용으로 이런 거 왜냐면 위고비라는 약들 뿐만이 아니고,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약, 우리 비만약 있잖아요. 그것도 그 마황, 에페드린, 그러니까 우리 그 나비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일반 병원에서 파는. 근데 약 성분이 다 같아. 근데 그놈들이 근본 뿌리가 뭐냐면 히로뽕이야. 히로뽕, 필로폰 있죠? 필로폰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걔는 이렇게 생겼어. 약간 달라. 근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술집 아가씨들한테 막 무슨 다이어트 약이야 이러면서 팔잖아요. 그게 필로폰을 팔 때 그렇게 많이 팔았었거든요. 피곤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살도 빠져. 이렇게 팔았는데, 그 필로폰이 실제로 몸 쭉 빠지게 돼 있어. 왜냐면 필로폰을 갖다 약간 변형해서 약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야, 나비약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파는 약도 같은 성분입니다. 전부 다. 필로폰도 원래 처음 시작된 게 그 한약 그 추출물로 만든 게 그거예요. 필로폰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맞아. 내가 그 얘기를 하려다 이게 왜 했지? 응? 응. 알아. 근데 내가 그 다이어트 약을 갖다가 그런 약들은 좀 한마디로 독하지. 너무 독하고. 근데 약간 저는 그래서 그런 약도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다이어트 약은 거의 처방을 그죠? 거의 뭐 안 하고 살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뉴젤틱이라고 비만 치료하는 거 있어요. 그건 이렇게 냉동 지방술이라고 피부 겉에 있는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로 얼려가지고 피부 표면을 보호하면서 지방세포만 얼려가지고 동상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동상에 걸리면 지방세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런 방식의 이제 그런 것만 주로 하고 말았는데 위고비가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이 놀랐죠. 위고비를 좀 하면 어떨까. 근데 문제는 아까 참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다이어트 하나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나비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먹는 동안은 한마디로 이제 식욕이 억제가 되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데 약을 딱 끊는 순간 요요가 쭉 와. 그러면 위고비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뻔하잖아. 걔도 금방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내가 쓰기가 싫은 게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쓰고 한다냐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렇더라고. 특히 약물은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썼을 때. 그런 리스크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맞나? 이런 회의가 들어가지고 별로 안 썼죠.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오시면 제가 다이어트 하면 그 젤틱 같은 거 하면 내가 뭐 줘? 귀리 주잖아 우리가. 저는 같은 경우 꼭 귀리 같은 거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밥도 저는 귀리하고 콩하고 쌀 하나도 안 들어가. 현미도 하나도 안 들어가. 보리하고 귀리하고 콩하고 그걸로 된 밥을 갖다가 통곡물 밥이에요. 일종의. 거기다 물을 말아가지고 김하고 반찬도 김 하나만. 저는 그거를 즐겨 먹어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우리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방식을 저는 추구했던 거예요. 추구했던 건데 위고비를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근데 원가도 비싸고 36만 막 얼마 36 얼마인가? 되게 비쌌는데. 하여간 막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당뇨 초기예요. 아직 당뇨 약을 먹진 않는데 병원에서는 내과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당뇨 초기야. 그리고 BMI 지수가 26 정도 되는 친구예요. BMI가 26이면서 26이면 약간 살이 좀 통통해 보여. 딱 봐도 약간 통통해 보여. 얼굴은 예쁘장한데 좀 똥똥해. 그런 친구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나이가 40대 중반 좀 되는 친구인데 당뇨 약을 지금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한답시고 하는데 안 빠져 살이. 쉽게 빠지냐고 그게. 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위고비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 어디 병원 가면은 뭐 40만 원이면 뭐 40 몇만 원인가? 뭐 하면은 그냥 뭐 의사는 뭐 거의 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막 준대 그냥 처방전만. 그걸 할까봐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는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위고비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위고비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대부분 오면은 마른 애가 우리 앞에 있는 친구 되게 말랐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고비 달라고 그런다고. 내가 너무 그래서 왜 위고비를 왜 하냐고. 말도 안 되니. 나 의사 안 하고 말아. 아이씨 짜증나가지고. 맞지? 그러니까 뭐 먹고 살자고. 아이씨 나 그런 거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하고 안 해 그러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 약도 보니까 약값도 걱정을 하더라고. 비싸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하면은 36만 얼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넌 어차피 내가 원가로 너 해줄 수 있으니까 너 그냥 하자.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위고비를 스타트하게 됐어요. 스타트하게 됐고 그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제가 하나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간 내분비내과 선생님이시든지 아니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시든지 일반 내과 선생님이든지 당뇨 환자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일종의 하나 케이스 리포트니까 이미 다 그분들은 뭐 알고 다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하여간 원래 미국의 당뇨약으로 나온 거니까 처음 시작은 그래도 하나 이게 실전 케이스니까 제가 하나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울세라? 중간 컴펌? 잠깐만요. 울세라 컴펌 하나만 하고 올게요. 저 울세라 또 컴펌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의학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맨날 제 주식 얘기 맨날 하다가. 근데 이 주식,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친구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일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되게 행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당뇨라고 하는 건 되게 치명적인 병이야.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확실히 한 거라서. 근데 위고비가, 저도 되게 놀랐어요. 예. 저도 뭐 미용만 하니까 맨날 울세라 써바지 뭐 보톡스 이런 것만 놓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당뇨 이런 목적 때문에 한 거라서 재밌더라고. 재밌기도 하고. 에이, 원래 저 같은 사람이 원래 내과 의사하고 뭐 외과 의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 그치?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 미용이 더 나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미용 분야에서도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세웠어. 그래? 구체적으로 언제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하튼 그거 하고 또 아까 참 그 케이스 리포트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 친구가 BMI가 한 26 정도 돼요. 그리고 당뇨 초기라 가지고 이제 내과에서 당뇨약을 먹어라 이런 얘기 듣고 해가지고 살은 안 빠지고 그래서 위고비를 시작을 했죠. 위고비를 어떤 분들 맨날 1.0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고비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회사가 전 세계적인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돈 아깝다고 뭐 1.0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0.5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 0.25부터 했습니다. 0.25부터 했고 그렇게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0.5로 2번 하고 한 번은 실수를 해가지고 0.5를 2번을 맞았어. 그러니까 1.0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맞고 1.0을 한 번 맞고 그렇게 한 8번 한 거죠. 8번 치료를 했고 그때는 4kg 빠졌더라고. 4kg가 빠졌고 BMI가 23.5로 떨어졌어요. 원래 26이었는데 4kg 정도 빠지니까 한 3.5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친구한테 그걸 권했던 거는 당뇨 때문이었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3개월 당뇨 평균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6.8이었어요. 6.8.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하면 뭐 5.5 뭐 다 5.2 뭐 다 이래요. 근데 6.8이야. 6.8이었는데 요번에 어젠가 됐는데 6.0이 됐대. 근데 실제로는 지금 1.0은 한 2번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아마 한 달 정도만 더 써도 이 친구는 충분히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친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는 위고비는 0.25, 0.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4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위고비가 오늘 뉴스도 나왔더라고. 요즘에 응급실에 급성 췌장염 걸려가지고 응급실로 엄청 많이 실려온대요. 대부분 빼면 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의 급성 췌장염 부작용. 이거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몇백 명이 생겼다며.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왜 생기는 거냐면 위고비가 어떻게 해서 살을 빼게 하냐면 소화 불량을 만들어. 네, 소화 불량,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게 하고. 제가 아까 아침에 제가 귀리 먹는다고 했죠. 귀리하고 콩. 그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까요? 안 할까요?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돼. 원리는 비슷해. 원리는 비슷한데 위고비는 훨씬 센 거죠. 훨씬 센 거예요. 심하면 막 구역 구토까지도 막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귀리밥하고 콩밥 먹는다고 구역 구토를 하진 않지. 자연산 위고비, 아주 약한 느낌의 위고비는 귀리하고 콩 이런 걸로 거친 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포만감 오래 가고 그렇게 돼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했던 얘기 뭐냐면 이 친구는 아마도 1.0 정도면은 더 높이지 않고 1.0 정도만 해서 당화혈색소가 뭐 5.7이든 5.5든 떨어지면은 굳이 이 친구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1.7, 2.4로 되면은 살은 더 빠지겠지. 근데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그런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왜냐면 이 친구는 당뇨를 치료해야 되는 친구니까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써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농도를 최저로 쓰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만 쓰는 게 한마디로 이제 최적화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써야 되니까. 왜냐면 약을 끊는 순간 요요는 거의 오신다고 보면 돼요. 뭐 나는 뭐 의지가 강하니까 괜찮아? 없어. 거의 불가능해.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다 요요 와요. 요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다이어트 한약이라든지 뭐 나비약이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약은 끊으면 요요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요요가 오고 그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요요 오고 이러면 몸이 점점 더 망가져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전략을 세운 거는 그러면 1.0 정도로 하면 이 친구는 아마 당뇨 치료 목표에 도달하면서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체중을 더 뺄 거면 본인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마디로 위고비는 최저 용량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 1.0을 한 번 딱 맞고 났을 때 0.5를 두 번 잘못해가지고 같이 나가지고 그때 약간 소화불량처럼 온다고 했었거든요. 급성 췌장염에 걸리는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은 췌장염이라는 거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단백질도 녹이고 지방도 녹이고 그런 녹여야지만 소화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몸도 생각해봐. 이게 단백질하고 지방으로 돼 있지.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췌장액을 뿌리면 이거 녹아 안 녹아? 녹을 것 같아 안 녹을 것 같아? 이거 녹아. 염산 녹듯이. 물론 그렇게 세게 녹진 않지만 녹아요.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녀석이 그 음식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섞여가지고 가야지만은 우리 몸은 데미지를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밥을 계속 안 먹고 소화가 계속 안 되면 췌장 세포는 그 소화 효소를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바깥으로 배출을 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쌓여 있어. 그러다가 췌장을 갖다가 녹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췌장염이 되는 거예요. 급성 췌장염이 걸리는 거야. 걔도 빨리 내보내야 돼. 적당하게. 너무 쌓여 있으면 터지는 거야. 폭탄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급성 췌장염에 걸리는 원리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너무 과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항상 급성 췌장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약간 소화불량 느낌이나 이런 게 너무 강하거나 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고. 급성 췌장염 생기면 복통이 무지막지 하겠죠. 살이 녹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말도 못하지. 이거 초응급 상황이에요. 그거.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위고비 하시는 분들은. 여하튼. 근데 이 친구는 한번 고개 살짝 왔는데 지금은 또 하니까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세이프하게 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 하나 했다는 거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위고비 한 번밖에 안 본 의사가 또 이런 얘기 아는 척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마 더 대가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하여간 당뇨인데 마른 당뇨, 살이 없는 당뇨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통통한 BMI 지수가 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6, 막 27 뭐 이런 사람인데 당뇨 초기가 왔어. 근데 병원에서는 살을 빼래. 근데 노력은 해봤는데 살은 안 빠져. 그럴 때는 저는 위고비가 괜찮다. 괜찮은 옵션이 된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만약 위고비를 하게 되면 이거 10년, 20년, 30년 계속 해둘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최소 용량으로 당화 혈색소 수치를 봐가면서 맞게끔 쓰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위고비가 상당히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비약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나비약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필로폰 유사체예요. 필로폰 유사체. 그러니까 되게 안 좋거든요, 그거. 그래서 나비약보다는 그래도 위고비가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비약을 끊고 위고비로 좀 바꿔서 하는 게 그 환자의 건강을 상태로 생각했을 때는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비약은 좀 없어지는 게 웬만하면 퇴출돼야 되는 약이에요. 다이어트 한약도 마찬가지고 다이어트 한약도 다 같은 계열의 약들입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효과가 안 나. 하여간 뭐 이래요. 이런 케이스 봤어요. 그치? 나비약 쓰는 사람도 하여간 저는 좀 위고비로 바꾸는 게 어떨까. 근데 위고비는 하여간 좀 많이들 지금 남용들을 하시는 게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하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듣는데 돈하고 또 관련된 거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도 하지 마세요. 그거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되게 약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장난이 아니에요. 의학이라는 게 뭐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신 얘기 할까? 아니 이것만 따로 찍어서 끝낼까? 아니면은 주신 얘기 따로 해? 알았어요. 여기까지 안녕. 여러분 위고비 특집편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요거 하나 아까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서 찍으려고 합니다. BMI가 25였어요. 25에서 23.4. 지금 8주 동안 23.4 됐고 당화 혈색소는 시작하기 전 6.8이었는데 하여간 6.0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수치로 봐서는 아마 이 상태로만 가도 아마 5.7이나 5.5까지 떨어지겠죠. 아마 이 정도. 여기까지.